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랑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와서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렇게 입력했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거래전, 이거 그림 아시죠?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세에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기재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 신고서만 내는 게 아니라 신고서에 이제 첨부 서류가 붙어요. 첨부 서류.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이 있으면 A, B, C 거래처에 어떻게 각각 얼마의 매출했는지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학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매출세액, 매입세액에 관한 상세 내역이 붙는데 이걸 이제 부속 서류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신고하실 때 이런 파일들을 이제 찝을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전자신고하는 거예요.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인터넷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제 입력해 보셨고, 그 다음 이제 보실 게 이제 그러면 신고랑 납부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1번 그래서 보시면 납부세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요걸 내는 것이냐, 여기다가 몇 개 더하거나 빼는 게 있대.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 1번에 납부세액이라고 그림 보시면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 나왔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빼는 게 있죠. 빼는 게 뭐냐? 공제세액이라는 게 있죠. 빼는 게 공제. 이 공제라는 뜻은 매입세액 공제의 뜻이 아니라 세금 감면해 주는 거예요. 감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감면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별거 없어요. 내용이 별로 없고 여하튼 간에 공제세액 감면해 주고 그다음 예정고지랑 미완급세액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또 예정고지랑 미완급세액을 또 빼래요. 설명드릴게요. 이거 하나씩. 미완급세액을 빼고 그 다음 더하는 게 뭐냐? 가산세라는 걸 더하래. 가산세라는 게 있으면 더하래. 이 가산세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은 20일 안에 하시고 그 다음 뭐 신고는 25일까지 분기마다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세법에서 하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로 매기는 거예요. 가산세라는 거. 근데 TAT급은 가산세 모르셔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뺀 게 최종적으로 차가감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거 빼고 뭐 더하는 거 일단 없으니까 이거 뺀 나머지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차가감 납부세액이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요 중간에서 납부세액에서 이렇게 빼는 걸 배우실 거야. 하나, 둘, 세 가지가 되겠네. 그렇죠? 자, 첫 번째 먼저 공제세액부터 볼게요. 요거 첫 번째 공제세액. 세금 감면해 주는 거. 공제세액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는데 이 부가가치세란 건 감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부가세란 건 간접세라고 배우셨잖아요. 간접세. 사업자가 내는데 그 세금은 사업자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는 거니까 본인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 거의 없어요. 아셨죠? 없는데 이제 해주는 게 그 박스 보세요. 그 밑에 본문 보시면 하나 체크하실 게 동그라미 1번 있죠. 전자신고세액 공제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실기에서는 전자신고세액 공제 말고 계시면 돼요. 전자신고세액 공제. 가래에서 확정신고 때만 적용한다고 했죠. 납세 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신고건당 10,000원을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자신고라는 게 방금 보셨지만 이거 종이로 출력해서 세무서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고하면 전자신고가 되는 거 아셨죠? 온라인 신고하면 10,000원 빼주겠대. 10,000원. 그러니까 확정신고 때만 한다고 했으니까 법에는 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인데 1기 확정, 2기 확정 한 번씩 받는 거죠. 10,000원 받는 거니까 1년에 총 20,000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00원만 그거 체크하세요. 10,000원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액 공제는 뭐냐? 이거는 이제 실기에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기에는 우리가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만 적용시켜 주거든요. 실기에서 나올 수 없는데 객관식 대비해서 잠깐 볼게요. 공급자에 대한 혜택으로 법인 사업자는 적용 안 됨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급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가 있잖아. 공급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카드로 신용카드 결제하시면 일단 공급받는 자는 이 사람이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대상 업종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건 했고 지금 공급자에 대한 혜택이에요. 아셨죠? 공급자가 카드 결제 받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제 금액의 1% 그 일부를 감면시켜 주겠대. 해주는데 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읽어볼게요. 법인 사업자는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자. 동그라미 2번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세액 공제 일반 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가로에서 법인 사업자 안 되고 직전 연도의 매출 공급가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을 초과하는 게 그러니까 재벌 개인 사업자 중에 굉장히 부자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 빼고 와 간이 사업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쉽게 소규모 개인 사업자 매출 10억 안 되시는 개인 사업자 얘기하는 거. 간이 사업자 포함해서 간이 과세자 포함해서 이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겠대요.
그래서 얼마의 혜택을 주냐면 뭐 유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발행 금액의 결제 금액이 1.3%라고 돼 있죠. 음식점, 숙박업 같은 경우는 이제 2.6%까지 해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영세하니까 좀 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카드 결제 받은 금액에 부가세 포함한 총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결제 금액에 얼마를 해주느냐? 1.3%만큼을 부가세에서 까주겠대. 1.3%.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개인 사업자들이 카드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카드 결제하시니까 근데 뭐 예전에는 뭐 1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카드 결제하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 특히 뭐 용산전자상가 이런 데 가면 요즘은 뭐 그런지 모르겠네. 예전에 이제 용산전자상가 가시면 개인 사업자잖아요. 전부 다. 소규모 개인 사업자라 거기 가서 이제 카드 내미시면 손님 왜 그러세요? 막 그래요. 카드 결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카드 결제하는 순간 이 공급자의 매출이 다 포착이 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카드 결제하면 이 사람이 뭘 부담해요? 카드 회사 수수료가 나가잖아. 그러니까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싫어하시니까 이 사람들한테 손님이 카드를 들이댔을 때 거부하지 말고 성실하게 카드 결제 받으래. 카드 결제 받고 카드 회사 수수료 나가는 저 정도 부가가치세에서 감면시켜 주겠다는 얘기야. 아셨죠?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는 실기는 법인사업자니까 이게 전혀 혜택이 없겠죠. 실기는 법인사업자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만 기억하세요. 10,000원. 지워도 되겠죠? 자, 여기 공제세액 10,000원,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양가로 2번 예정고지세액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 때 고지하겠다는 얘기야. 고지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일단 고지란 말은 국가에서 세금을 보내주는 거죠. 얼마 내라고 그렇죠? 근데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사업자가 나의 세금을 신고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는 겁니까? 신고가 기본인 거예요. 나의 매출,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거야. 그렇죠? 고지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고지란 말은 정기요금 고지서처럼 계산해서 보내주는 거야. 정기요금 우리가 계산 안 하잖아. 정기요금은 계량기 보면서 우리가 계산해 안 하잖아요. 한전에서 계산해서 보내주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 책에도 그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기라고 할게요. 일기.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6월. 그죠? 그러니까 일기 예정 1, 2, 3월 달이고 일기 확정 4월, 5월, 6월 달이에요. 자, 법인하고 개인은 갈라볼게요. 법인 사업자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자, 일단 법인 사업자는 예정 때도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 확정 때도 신고 납부하는 거야. 신고 납부. 책에 그림 있죠, 밑에.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신고란 말은 나의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1, 2, 3월 달에 매출 매입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거고, 그죠? 4월, 5월, 6월 달에 매출 매입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죠? 자기 세금 자기가 신고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법인보다 영세하잖아.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게 개인 사업자는 예정 때는 신고하지 말고 돈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아니야. 국가에서 고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 내려 그냥. 그래서 이때는 고지 납부합니다. 고지 납부. 고지서 보내줘요. 그럼 그거 보고 내면 돼. 이때만 신고 납부하는 거야. 이때만. 신고 납부. 이 고지란 말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직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이에요. 몇 개월? 6개월 얘기하는 거야. 이게 X2년도라면 X1년도 이익이니까 6개월일 거 아니에요. 7월부터 12월까지. 거기 세금 낸 거 있겠죠. 거기 반을 때려서 고지해. 절반을. 대략적으로. 아셨죠? 이건 고지란 거예요. 됐죠? 그러면 문제는 보세요. 개인 사업자는 법인 같은 경우는 확정 신고할 때 4월, 5월, 6월 달 매출세액, 매입세액 신고하면 되겠지.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정 때는 자기의 진짜 매출, 매입세액을 신고 안 했죠. 그럼 이때 확정 때 신고할 때 3개월치 매출, 매입세액 신고하셔야 됩니까? 6개월치 매출, 매입세액을 다 신고하셔야 됩니까? 6개월치 다 신고해야죠. 이때 자기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실제 매출, 매입세액을 신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때 신고할 때는 6개월치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때 미리 국가에서 50만 원 내라고 해서 50만 원 내놨어. 그렇죠? 그럼 이때 확정 신고할 때 보세요. 6개월치 매출세액이겠죠. 그렇죠? 6개월치 매입세액이겠지. 6개월치 납부세액이겠죠. 6개월치 납부세액이 80만 원 나왔어. 이게 다 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6개월치 납부세액 80만 원 중에 이미 예정 때 50만 원 내놓은 게 있잖아. 이거 빼고 내야지. 50만 원. 빼고 나머지만 내야지. 30만 원. 아셨죠? 그래서 요 50만 원을 개인 사업자가 확정 신고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쪽에 와서 보세요. 이쪽에 와서. 요게 6개월치 매입세액, 매입세액이겠죠. 여기 6개월치 납부세액이 8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요 밑에 칸에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해서 예정 때 고지서 받아서 냈던 50만 원 빼고 50만 원 빼고 30만 원만 내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정 고지세액은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기는 법인 사업자가 나오니까 이 예정 고지세액 실기에서는 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기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법인 사업자는 고지란 게 없다고 했잖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교재 적혀 있거든요. 교재 잠깐 볼게요. 교재 보시면. 자, 다시 양거래 위반 예정고지세액 보세요. 본문.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그 대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 이렇게 보시면 1기 예정이면 직전과세기간은 X 1년도 2기 6개월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하여 고지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본문 보세요. 계속해서. 동관함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획 보시면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 납부만 가능하다. 근데 가로에서 단이라고 해서 법인 사업자도 개정이 됐어, 법이. 그래서 법인 사업자 중에도 영세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고지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적용한대요? 2021년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2022년도 올해는 적용 안 되는 거 아셨죠?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6개월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도 예외적으로 개인처럼 하겠대요. 아셨죠? 개인으로 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법인은 예정부터 신고 납부하고 확정부터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비번 개인 봐요. 동그라미 본문에 동그라미 비번 개인. 자, 체크 좀 할 게 있거든요. 기획에 예정신고라고 돼 있죠. 예정고지 납부, 가로에서 직전기간 납부세액의 50% 고지서 수령하여 납부하되 방금 했잖아요. 뒤에 보세요. 예정고지세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라고 돼 있죠. 뒤에 간이가스자 일단 무시하시고 3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죠. 이거 하나 체크하세요. 시험에 나왔거든요. 요때 고지서 보내줄 텐데 금액이 30만 원 안 되시면 50만 원 예를 들어서 30만 원 미만이니까 30만 원 포함 30만 원 미만이라고 했죠. 30만 원까지 30만 원은 내야 되고 30만 원 미만이니까 29만 원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아시죠? 그럼 그때는 고지 생략이래. 아셨죠? 이것도 금액이 소액이니까 내지 말래. 30만 원 하나 체크하시고 그다음은 동그라미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A, B. 이게 이런 케이스야. 원래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때 고지서 받아서 내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 진짜 3개월치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케이스가 동그라미 A랑 B야. 되셨나요? 해볼게요. 동그라미 해볼게요.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요때 지난번 6개월치 세금 반 때린다고 했잖아. 그쵸? 근데 지난번 6개월 동안 너무 장사가 잘 된 거야. 우리가 보통 이 회사는 한 6개월 동안 매출 1억 올리는데 지난번 6개월 동안 10억을 올린 거야, 매출을. 그럼 지난번 6개월 동안 세금 왕창 냈겠죠? 근데 이번에 와서는 매출이 뚝 떨어졌어. 그럼 세무서에서는 지난번 장사 잘 됐던 6개월치 매출을 그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고지하겠지. 근데 내 입장에서 이건 너무 많아. 그러면 자기 진짜 매출을 신고할 수 있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객관식이 나왔어요. 3분의 1인데 4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아셨죠? 이걸 내시면 여하튼 나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 동그라미 B 조기환급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이거는 좀 이따 할게요. 조기환급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죠? A 의미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개인 사업자는 원래 예정 때 고지 납부하는데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하고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줘도 되겠죠?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서 한번 부가가치세 환급 볼게요. 환급. 환급은 여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봤더니 플러스면 당연히 나빠요. 일반적으로 플러스겠지. 근데 여기 매입세액이 더 많아. 마이너스 나왔어. 매입세액이 많아가지고 일단 돌려받겠죠. 이걸 환급이라 불러. 알겠죠? 근데 환급을 또 곱게 안 해줍니다. 박스 보세요. 일반 환급이라는 게 있고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일반 환급부터 할게요. 일반적으로 환급은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책에 다 적혀 있는 사례입니다. 자, 어떤 회사가 법인 사업자 가정할게요. 법인 사업자는 예정 확정 다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1기 예정이 있고 1기 확정이 있어요. 일반 환급부터 하는 거예요. 1, 2, 3월 달 이거 4월 25일까지 신고하잖아. 해보니까 이때 환급이 나왔어. 얼마 환급 나왔느냐? 150 환급 나왔어. 됐죠? 그러면 납부면 4월 25일까지 바로 돈 내야 되잖아. 환급은 4월 25일 날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겠대. 아니, 안 돌려주겠대요. 그럼 이게 사라지는 겁니까? 일단 살아있는데 돌려주진 않겠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중에 4월, 5월, 2월 달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확정태도 신고할 거 아니에요? 7월 25일 날. 이때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빼봤더니 납부할 금액이 100이 나왔대요. 됐죠? 이렇게 하래. 100을 내면 안 되지. 예정 때 환급 나왔으니까. 이거 데리고 와서 확정 신고할 때 납부세액이 있으면 이걸 150을 빼보래. 빼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00이면 200에서 150만 원 빼면 50만 원만 내면 되겠죠. 이게 뭐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 환급 나온 것을 환급해주지 않고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금액에서 빼라는 얘기예요. 200이라면 여기 200이라면 150 빼고 50만 원 내면 돼요. 되셨나요? 그럼 보세요. 요 150을 적는 칸이 이쪽에 와서 보시면 이거예요. 확정신고할 때 납부세액 200 적히겠지. 됐죠? 그 다음 여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보이시죠? 여기다가 150을 쓰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 50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예정신고 미환급세 욕하는 법인 사업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케이스인데 납부세액 이게 돈을 더 내는 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확정신고 할 때 납부세액이 1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럼 빼봐야. 빼도 어떻게 돼? 빼도 환급이지. 50만 원. 그럼 이것도 환급 안 해줘? 이건 해주겠대. 언제 해주느냐? 확정신고 기간까지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이거는 언제 해주느냐? 30일 이내에 해주겠대. 30일 이내 환급이야. 이게 일반 환급입니다. 박스에서 일반 환급. 개념 보이시죠? 과세기간 6개월 단위로 환급. 결국에 3개월 요거는 환급 안 되는 거고 6개월치 환급되는 거잖아요. 6개월 단위로 환급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7월 25일까지 끝나고 30일 안에 환급해 주는 거예요. 얘 다 제가 적어놨죠. 이거예요. 필기 안 하셔도 돼. 자, 근데 억울하잖아. 돈은 바로바로 내야 되는데 환급은 이렇게 하는 게 억울하잖아. 나중에 주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제도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 박스에 조기환급이라는 게 나왔어요. 빨리 해주겠대. 억울하시면.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조금 억울하시면 안 돼. 많이 억울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조기환급 볼게요. 자, 일반 환급은 아시겠죠? 자, 일반 환급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조기환급은 빨리 해주는데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 누가 해주느냐? 그 조기환급에서 이렇게 별표 보이시죠? 자, 억울한데 많이 억울한 사람들 조기환급 대상 보세요. 대상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요 세 사람에 대해서 해주겠대. 조기환급은. 자, 동그라미 1번 볼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는. 매출할 때 영세율 적용받는 회사. 누구? 수출하는 회사. 수출. 수출하는 회사는 생각해보세요. 사올 때 부가세 주고 사오겠죠. 내국 신용장 구매하기에서 무시하고 그냥 국내에서 10% 주고 샀다고 쳐봐요. 그럼 매입세액 발생하겠지. 근데 이 회사는 100% 다 수출해. 수출할 때는 영세율이잖아. 매출세액 없지. 그럼 매출세액 없는데 매입세액만 발생하니까 항상 환급이죠. 그렇죠? 그럼 수출하는 회사는 조기환급 해주겠대. 얼마나 빨리 해주는지는 좀 이따 할게요. 일단 대상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 회사 중에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사업설비를 이번에 사왔다. 이 사업설비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무형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샀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고를 사와, 원재료 10개 사와가지고 10개 만들어 팔아. 그럼 납부 나오겠지. 10개 사와가지고 마진 붙여서 팔 테니까 매출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업설비 사온 거예요. 쉽게 건물 사왔대. 건물이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없잖아. 100억짜리지. 부가세가 10억이지. 거액의 돈이 나간 게 아시겠죠? 이번에 기계장치 사와. 기계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없다면 기계 이번에 뭐 10억짜리 들여와요. 10억짜리 사오는데 기계장치 10억에 대해서 부가세가 1억 나갔어. 그렇죠?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이번에 거액의 매입이 있었대. 건물을 사면서 그다음 기계를 사면서 뭐 100억, 10억이 나갔대. 그럼 가뜩이나 지금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부가세라도 빨리 매입세 환급받아 해주면 이 사람이 좀 자금 부담이 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빨리 환급해 주겠다는 얘기야. 아셨죠? 거액의 자금이 나가서 지금 힘들어? 돈이 없어? 그러면 부가세라도 빨리 환급시켜주겠대.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 뭐예요?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회생계획이라고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게 회생이란 말이에요. 회생. 우리 회생 들어보셨죠? 회생이란 말은 회사가 지금 매우 어렵다는 얘기지. 개인 회생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 회생.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생 들어가서 뭐 빚을 탕감받고 이런 것처럼 회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래. 그래서 국가에 그 회생 아셨죠? 회생이랑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왜 어려움에 처해 있겠습니까? 매출이 없으니까 어렵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으니까 어려울 테고 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을 테니까 환급세액이 나왔겠지. 아셨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라면 부가세라도 또 빨리 환급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객관식에 딱 내기 좋잖아요. 다음 중 조기 환급 대상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 2, 3, 그다음 4 이렇게 하나 띄워놓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럼 얼마나 빨리 환급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조기환급에 그 예 있잖아. 예 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으니까 필기 안 하셔도 돼. 자, 이렇게 해주겠대요. 조금 전엔 예정 때 환급 나온 것은 확정 때 끌고 가서 빼고 그래도 환급 나오면 30일 이내 환급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조기환급은 좋은 게 자유자재로 가능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봤더니 환급 나왔어. 그죠? 요 대상이면 4월 25일까지 신청하면, 조기환급 신청하시면 15일 안에 환급해 주겠대. 되게 빠르죠? 아까는 이때 환급 나오시면 4월 25일까지 환급 안 해주고, 4월 20일 환급 안 해주고 끌고 가서 7월 25일 날 납부할 금액에서 빼고 그래도 환급 나오시면 30일 안에 거의 8월 말에 환급 받았잖아. 근데 이 케이스는 4월 25일까지 신청하시면 15일이니까 한 5월 10일까지 환급 받으니까 한 3개월 이상 빨리 환급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달이잖아. 이렇게 했대. 지금 부가세 신고 기간 아니죠? 근데 2달 해봤더니 환급 나왔대. 신고 기간 아닌데 이 경우에도 그 다음 달 3월 25일까지 신청하시면 똑같아요. 15일 안에 환급해줘. 좋죠? 그러니까 이건 신고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급 나오면 가능하대요. 한 달째도 가능할 것 같죠? 한 달째도 가능해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해봤더니 한 달째 환급 나왔어. 한 달 해봤더니. 부가세 신고 기간 아니잖아. 그래도 환급 나오면 이거 똑같아. 다음 달 2월 25일까지 신청하시면 동일하게 15일 안에 환급시켜주겠대. 이게 조기환급. 얘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치, 두 달치, 한 달치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물론 요 세 가지 케이스는. 진짜? 하고 그리고 신청이라는 게 별 게 없어요. 부가세 신고서가 이렇게 있는데 부가세 신고서 맨 위에 제목에다가 조기환급 해주세요. 체크 표시만 하시면 신청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게 조기환급 보시겠어요? 살짝만 이런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냥 공제세액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확정신고 때 만원 받을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죠. 카드 발행 공제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만 할 수 있으니까 실기는 안 나올 테고. 그다음에 예정고지세액은 개인 사업자는 원래 예정신고 때 고지하는데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이고 예외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 그죠? 그다음 환급은 일반 환급은 방금 했고 조기환급은 요 세 가지 대상이면 이렇게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회계 처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양가로 사업은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예, 회계 처리는 요건 FAT 1급 수준인데 FAT 1급에서 하신 내용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계 처리. 왜냐하면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FAT 시험이 있고 TAT 시험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FAT 시험 내시는 분 따로 있고 TAT 시험 내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간혹 가다가 서로 체인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FAT 시험 냈다가 이번에 TAT 시험 내시는 출제하시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FAT 시험 냈던 그 잔상이 남아 있어서 FAT 시험 걸 TAT 2급에 낼 수도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살짝 보겠습니다. 자, 신고서 회계 처리 보세요. 양가로 4번. 이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납부할 때 그다음은 환급할 때고 있잖아요. 이거 뭐 한 건이 간단하게 갈게요. 자, 볼게요. 자, 일단 기억에 납부할 때 돈을 일반적인 케이스 매출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더 많아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을 때 납부하는 케이스 볼게요. 자, 매출세액이 120이고 매입세액이 100이고 납부할 금액이 20만 원인데 이게 확정이라고 가정할게요. 확정 신고면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원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뭐 만원 빼고 19만 원만 내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 시산표를 보면 우리 시산표 있잖아요. 시산표상에 부가세 대급금이 있고 시산표 부가세 이수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급금은 어디에 적혀 있겠어? 차변, 대변. 당근? 차변이지. 차변에 적혀 있겠죠. 그렇죠? 100만 원 적혀 있다고 쳐봐요. 잔액으로. 이수금은 매출일 때 대변에 적어놨겠지. 이렇게 적힌 상태일 거 아니에요? 시산표가.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부가세란 건 매출세액이고 매입세액이잖아. 이 매출세액을 내고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지? 정리분계? 정리분계. 동그라미 1번 정리분계. 다른 말로 상계라고 그러죠. 예수금하고 대급금 상계에서 내일 금액만 남겨두세요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쓰고 부가세 예수금 120 쓰고 그다음 대급금 요거 있던 거 대변에 쓰고 그 다음은 2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그 전자신고세액공제 만 원은 안 내잖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만 원은 기분은 좋은데 뭔가 쓸 마땅한 계정 과목이 없으니까 이때 쓰는 게 자비익이란 거야. 영업의 수익으로 자비익 써. 나머지 금액 19만 원만큼 미지급 세금이 생기겠죠, 그렇죠? 미지급 세금 19만 원 생기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로 실기하실 때 미지급 세금이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돼요. 별말이 없더라도 미지급 세금은 거래처가 어디가 돼야 돼? 관할 세무서가 돼야 되겠지. 그죠? 우리 관할 세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서를 걸어주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세무서 걸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낼 때는 이제 요걸 예를 들어서 지금 2기 확정이니까 이렇게 12월 말일자로 이렇게 했다가 10월부터 12월 달까지 했다가 이걸 다음 달 25일 낼 때 미지급 세금 사라지고 납부죠. 납부. 미지급 세금이 사라지고 19만 원이 뭐 보통 예금에서 일반적으로 납부할 테니까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9만 원이 납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낼 때도 세무서 관할 세무서 걸어줘야 돼요. 거래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환급 복회. 빨리 책에 다 적혀 있으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되죠. 지울게요. 지우고 이거만 살려놓고. 자, 이번에 니은 환급 받는 케이스 볼게요. 환급 받는 케이스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케이스. 이게 니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는 환급시는 매출세액이 70이고 이 부가가치 예수금이 70이겠지. 매입세액이 100이래요. 이게겠지. 그럼 나중에는 상계 반대편에 대급금 100만 원 상계하시면 여기 생기잖아. 그렇죠? 돌려받을 금액이 30 생기잖아. 근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만 원 받을 수 있으면 환급 받는 금액이 만 원 더 늘어나요. 그렇죠? 그럼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항상 자비익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만 원. 그래서 이 금액만큼 만 원 늘어나서 보통 미수금이라고 쓰거든요. 31만 원만큼 환급 받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미수금도 환급세액이니까 관할세무서로 걸어주셔야 돼요. 거래처. 이렇게 걸어주셨다가 나중에 환급세액 들어오시면 환급 받을 때는 미수금 사라지겠죠. 미수금 사라지고. 빨리 해도 되죠. 31만 원. 통장으로 환급될 때니까 보통 예금 31만 원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TAT 2급에서는 그 상계 방금 상계 납부할 때 그다음 환급 받을 때 이거는 좀 나오기 힘든데 일단 제가 써드렸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신고 납부였습니다. 너무 빨리 한 거 아니죠? 되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신고 납부까지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